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어제는 차세대 주도주 현대차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종목군 중에서 나름 신의 한 수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우리가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죠.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무서운 논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소 좀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논리만 안다면 대략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 80% 정도 이상은 나름대로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나, 갖고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보시는 또 화면은 제가 지난 그 11월 18일자 방송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없거나 혹은 이제 그 매수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삼성전기로 승부하라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보통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특히 증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주가 이제 과열 국면,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방송하게 되면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요. 또 구독자도 많이 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실전에서는, 수익률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또 사실 그 리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방송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 받을 때 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조회수도 적고 구독자도 구독자 증가율도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갖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구간, 그 삼성전기 11월 18일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우리가 지향해야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삼성전기 관심 있는 분들은 11월 18일자 삼성전기 방송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논리.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그 방송 핵심이죠. 잠시 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늦게 출발해요. 늦게 출발하는데 많이 오르고 또 오랫동안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사례 보면 삼성전자보다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늦게 출발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한 6개월 정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반복한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지금도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특히 이제 오늘자 보고서인데요. 경쟁사 대비, 무라타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가 됐는데, 무라타라든가 다이오 유대인이죠. 무라타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무라타 제작소라고 그러죠. 무라타 제작소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물론 삼성전기도 사실 세계적 반열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무라타 대비해서 저평가된 것은 이해가 하겠지만, 바이오 유덴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저평가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무라타도 그렇고, 무라타 제작소도 그렇고, 다이오 유덴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자동차 전장용 MLCC가 향후 어떤 그 주가에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MLCC 유망주 관련해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사막 콘덴서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덴서 전문 업체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건 좀 틀리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소재 업체인데, MLCC에 필요한 기능성 필름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여하튼 간에 흐름 자체가 동일하니까, 근데 당장은 지금 개별주 움직임이 좀 미비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개별주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다면 이런 종목들도 사실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요 내용이죠. 조금 더 유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저는 이게 무서운 어떤 논리라고 이제 부른 거죠. 지금 위에 그림이 이제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삼성전기가 되겠는데요. 2016년 1월서부터의 차트입니다. 차트 기간은 동일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출발했죠. 먼저 출발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25,000에서 제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 전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25,000원에서 이제 55,0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0% 정도 조금 더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아래 삼성전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출발 이후 5개월 이후에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요. 역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46,000원에서 16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상투 때 삼성전기는 물론 이제 오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보다는 좀 늦게 오르지만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르고 또 나중까지 이후까지 이제 오른다고 이제 보는 거죠. 46,000원에서 16만 원이니까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 그 시장의 어떤 돌파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주도주라는 것은 어떤 국면을 돌파하고 어떤 견인 효과가 있다고, 견인 효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견인했다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등치가 크고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말 그대로 이제 그 맏형이라든가 아버지가 잘 나가니까 그 어떤 그늘 하에서 양껏 우리가 이제 뭐 순위로 따지면 사실 그 청출 어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여하튼간에 뭐 한 100여 프로 정도 오르는 동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3배수 이상, 뭐 3배수 이상, 4배수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파동에서는 사실 그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뭐 무서운 어떤 논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하단에 보시면 또 깜빡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처음 방송을 이제 청취하신 분들은 뭐 시청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제 현대차 논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12월 이후부터는 삼성전자는 다소 좀 그 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겠고요. 뭐 삼성전자 쪽으로 죄송합니다. 현대차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자료를 만들면서도 많이 좀 그 힘이 되고 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그림은 지금 11월 이후서부터 삼성전기에 대한 이제 증거사 보고서입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그 목표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대를 제시한 게 20만 원을 제시했네요. 메리츠 증권에서 11월 16일자지 보고서고요. 이익의 질적 개선, 단순해진 사업 구조 힘,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죠. MLCC,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기판 사업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와 기판에 날개를 달고 MLCC가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대 실적과 신고가 갱신 전망, 신고가가 갱신할 가능성이 이제 삼성전자가 돌파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시장이 크게 불어지지만 않는다면 거의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11월 11일자 보고서 보니까 MLCC 호황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자, 11월 13일 날 지금 아니면 언제, 뭐 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11월 16일자 지금 목표 가격 20만 원 제시한 데가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자, 삼박자로 갖췄다. 세계 사업부 모두가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위에가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의 2021년도 내년도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라는 얘기고요. 18일자 보고서 보니까 스마트폰 회복 기대되는 하이엔드 수요. 그리고 이제 24일 날 보니까 21년도에도 MLCC와 기판 사업이 호조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자 보고서 보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필요하다. 앞서 얘기한 대로 무라타 대비 저평가된 건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사실 그 잠시 보도록 하겠지만 마켓시어 3위 업체 대비 삼성전기가 저평가됐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용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이 그 MLCC 사업이 거의 뭐 70%, 75% 가까이가 70%가 되겠죠. 70% 정도가 일본 기업들입니다. 삼성전기 점유율이 대략 한 24%, 5% 정도 되는데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하튼간에 이제 삼성전기만 오르고 무라타가 이제 못 오른다는 게 아니라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25일자죠. 25일자 그 하이투자증권지 보고서인데요.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필요하다. 보시면 이제 목표가가 이제 18만 5천 원 유지하고 2021년 내년도 전 사업부 개선 가시성 바이앤홀드 추천. 21년 퍼가 예상 퍼가 14.7배. 7배 이제 불가되는 거고, 경쟁사 무라타 제작소죠. 무라타 제작소가 이제 27.7배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다이오 유덴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사실 삼성전기의 한 반절 조금 넘다고 봐야 되죠.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다이오 유덴 대비해서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14배, 15배도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펀더멘탈만으로도 충분히 재평가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고, 특히 제가 MLCC 중심으로 해서
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삼성전기가 이제 그 세 가지 아주 그 슬림한 어떤 그 사업 구조를 이제 갖고 있죠.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 강력한 사업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데, 컴포넌트 사업부. 이게 대표 사업부가 이제 그 MLCC죠. 뭐 MLCC 외에 뭐 인덕트라든가 그 칩 레지스터도 하고 있는데, MLCC가 이제 그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5G 스마트폰 확대. 2020년 2.5억 대에서 내년도는 이제 5억 대가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수요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세트당 그 MLCC 채용량 확대, 그리고 주로 하이엔드 MLCC 위주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경제사, 뭐 무라타 제작소, 뭐 이런 거 갖고 무라타 제작소 등과 삼성전기가 이제 수혜를 이제 받는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MLCC는 사실 그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MLCC 대비해서는 사실 이제 가격이 좀 낮죠. 반대로 이제 그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그 MLCC 같은 경우가 많게는 뭐 거의 10배 정도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사실 그 전장용 MLCC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번 얘기가 전장용 MLCC 비중 확대. 2020년 6%에서 이제 그 2021년 13%고, 이게 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장 비중 계속해서 확대된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3분기 전장용 MLCC 비중은 전방 개선에 따라 이미 그 8%대로 회복이 됐고요. IT용 MLCC 대비해서 3배 비싸다고 그러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스마트폰에도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이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많게는 뭐 10배 가까이 비싸다는 얘기합니다. 블렌디드 ASP라고 하는데, 블렌디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블렌딩이라는 얘기하죠. 이제 그 혼합이죠. 혼합 평균 판매 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긍정적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장용은 뭐 수익성은 낮지만,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성장에 커다란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모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파웨이 제재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을 이제 받기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기판 솔루션은 사실 그 매출액 대비해서는 사실 영업이익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고, 2019년도에 그 7,340억, 올해 2020년도에 이제 그 8,310억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어떤 그 불확성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업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작년 대비 굉장히 좋은 사업,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혹은 뭐 삼성 에스타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그런 것들만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소폭 증가한 것에는 좀 무딘 경우가 있는데요. 대단한 거죠. 이런 그 열악한 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8,300억인데, 지금 뭐 11월도 이제 거의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뭐 지금 예상치하고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한다고 보는 거고요. 내년도 보시면 이제 1조 원을 드디어 영업이익이 돌파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2022년도는 이제 막 1조 2,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요,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야. 삼성전자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그 뭐 시장 시가총액 절대 1위죠. 뭐 워낙 그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 자본금이 한 3,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앞서도 우리가 자료를 봤지만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훨씬 낫다고 봐야 되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MLCC 그 시장 점유율이죠. 무라타가 이게 지금 그 2019년도 자료인 것 같아요. 무라타 제작소라고 그러죠. 무라타 제작소는 사실 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뭐 전고차 배터리 사업도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간 이제 그 MLCC에서 이제 4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 22%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바이오 유덴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라타 대비 지금 삼성전기가 퍼가 혹은 이제 PBR이 낮다는 것은 제가 납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무라타는 사실 그 뭐 세계 뭐 최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기가 저평가된 거 이해하는데, 다이오 유덴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저평가되는 것은 저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타에는 이제 그 대만 업체도 일부 있고요. 뭐 교세라든가 또 일본의 TDK라는 것도 일본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MLCC 같은 경우는 일본이 거의 뭐 70% 이상을 장악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그 Y자 안에 있는 MLCC 요 정도 양이
예, 이것도 이제 한 1, 년 전 얘기인데 대략적으로 한 3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이제 크게 퀀텀 점프를 하려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카메라 모듈도 뭐 적당히 괜찮지만 뭐 역시 그 카메라 모듈이라든 기판 이런 어떤 영업이익률로 따지자면 사실 그 삼성전기가 퀀텀 점프하기는 이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사실 그 MLCC거든요. MLCC의 어떤 그 성장성, 특히 그 자동차 전장용 MLCC의 어떤 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같이 성장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충분히 타당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기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보고서가 나와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뭐 한 4% 가까이 오르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강론에 불과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사야죠. 제가 이제 강세장에서는 사실 고점 매수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강세장에서 자꾸 저점 매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물린다는 생각, 항상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공격적이고 야성적인 그런 어떤 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차트 보시면은 다중저항선이죠. 이번에 코로나 급락 시점, 그리고 7월 중에 고점, 그리고 9월 중에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11월 18일 날 방송한 게 고점 대비 이틀 빠진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사면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죠.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멘탈 싸움이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오른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하고 사자마자 물린 상태에서 끌고 나가는 거하고 사실 차이가 굉장히 좀 많다고 이제 보거든요. 여하튼 다중저항선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막 컨덴서고요. 위에가 이제 사막 컨덴서고 이제 코스모 신선인데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저는 당연히 사막 컨덴서가 이제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지금 개별주 흐름이 아니니까는요. 나중에 개별주 흐름에 돌입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에서 혹은 내년 초 정도가 되면 개별주로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뭐 사막 컨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회원가입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저희는 이제 단기 매매는 절대 안 합니다. 단기 매매 안 하고, 그렇다고 이제 장기 투자도 안 해요. 장기 투자도 의외로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목표가 투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제가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을 전화드리면서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성공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해야 될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립니다. 뭐 그것만 따라 하더라도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입과 동시에 한 네 종목 정도를 이제 문자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근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 비중을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문자에도 다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